맞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된 시발점이 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조선의 경제를 침탈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당시 조선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조선은 유교 정치죠. 소위 민유 방번 정치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군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당시만 해도 조선은 1차 산업사회의 경제입니다. 즉 농업이 전체 경제를 떠받치는 그러한 구조의 환경이었죠. 즉 노동력, 즉 백성들이 있어야만이 지배층이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의 민본주의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본주의는 공화정, 즉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바로 민본주의죠. 자, 여하튼 나름의 조선은 그래도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에 따라서 약간 경중의 차이 있지만 나름의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뭐 오늘날 보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입만 떼면 국민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뭐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정 안정입니다. 국정 안정이 되어야만이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군주도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조선은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고종이 왕이 되기 전 철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승하게 됩니다. 약간 혼란스럽게 빠지죠. 그 당시 후사 결정권은 신정왕후 조대비에게 있었습니다. 조대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추존 국왕인 익종의 부인이죠. 그리고 헌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근데 대원군은 차남인 이명복이죠. 바로 고종입니다. 이명복을 익종의 차남으로 삼고 익성군으로 봉하고 바로 즉위시킵니다. 즉 고종이죠. 즉 고종은 조선의 26대 국왕이 됐고 고종이 즉위 후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대비는 흥선대원군에게 고종을 보필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되죠. 즉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864년 고종 원년부터 1873년 고종 10년까지 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고종은 정권을 잡게 되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대원군의 개혁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권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뭐 경복궁 준공이라든지 모든 그런 개혁들이 보게 되면 개혁 조치들이 왕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쇄국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당시 조선 외에 일본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외세의 문물을 나름의 받아들이고 문물을 개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면 대원군은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펼쳤죠. 특히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통해서 더욱더 조선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전국에 약 200여 개소의 전국의 교통 요지에 척하비를 설치하고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 대원군의 집권의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지지 세력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죠. 따라서 조선은 점점 개혁의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10년 후 1873년 고종 10년에 고종이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고종이 정권을 잡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민비죠. 자, 민비는 최익현동과 손잡고 흥선대원군의 간섭을 물리치고 드디어 고종의 친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고종이 친정하게 되죠. 고종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고종 또한 지지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고종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은 바로 민비, 즉 민씨 척족 세력만 있었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영민씨 집안이죠. 민비는. 그다음에 쇄도 정권이 또 탄생됩니다. 민씨 척족의 쇄도 정권. 민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명석하고 냉철하다. 또 한쪽에서는 교활하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확실한 거는 바로 민씨 세도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민씨 그룹을 위한 정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종의 지지 기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 보게 되면 뭐 왕조실록이라든지 또는 매천야록에 보게 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매간매직이 성행했다는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어떤 민씨 척족의 정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큰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또 문제는 외세에 의존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청나라에 의존했다. 또 어떤 때는 러시아에 의존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1882년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이모군란에서는 민씨 정권은 일본을 겨냥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지원 세력을 청나라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884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김옥균의 갑심정변 바로 이 갑심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의 힘을 끌어들였다는 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가 않죠. 1894년에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게 됩니다. 또 이때 민씨 척족 정권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외세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 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엄청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당시 구한말의 가장 큰 문제는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국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자국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영락없이 그들의 영향권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자, 청나라는 엄청나게 심하게 조선을 간섭하게 됩니다. 사실 뭐 말이 간섭이지 청나라의 이권 챙기기에 골몰한 거죠.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내정까지 간섭하게 됩니다. 마치 속국처럼 모든 일에 간섭하게 되죠.
외교적으로는 주차관을 임명해서 10여 년 동안 조선의 국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이익권을 확장하고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각종 경제적 이권에 개입해서 조선의 경제를 송두리째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의 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횡포를 다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즉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바로 급진개화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옥균 중심의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 갑심정변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운동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협회, 바로 독립문,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하자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생긴 단체와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하자라는 갑신정변,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